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일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음악 예능입니다. 복면가왕인데요. 네, 전민기 위원님 준비하셨죠? 네,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2015년 개극장 떼고 덤비는 미스터리 음악쇼를 표방하며 전격 데뷔한 복면가왕이 올해로 방송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500명이 넘는 복면 가수가 경연에 참가했고요. 그중 72명이 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이끈 음악대장부터 클레오파트라, 주윤발, 히로에락 등 레전드 가왕이 탄생하는가 하면 장르를 넘나드는 듀엣 무대, 상상도 못한 정체의 참가자, 계절감을 고려한 특집 방송까지 매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며 음악 예능의 왕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500회를 앞두고 있는 장수 예능입니다. 그만큼 축적돼 있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 어떤 데이터부터 시작할까요? 네, 가장 먼저 역대 시청률 추이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평균 가구 시청률은 4%, 2049 시청률은 1.3%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단순히 시청률이라는 단일 지표로만 평가한다면 다소 아쉬운 수치일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데이터를 보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 2개월간의 화제성 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채널, OTT에서 방영되는 일요일 비드라마 프로그램 가운데 화제성 탑 15위권 안에 안착해 있죠. 또 2월 첫 주차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BS 런닝맨, KBS2의 1박 2일 등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장수 예능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황금 시간대임을 고려해보면 나름의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프로그램 경쟁력의 척도로 시청률을 꼽곤 하는데 이 시청률 집계로는 다 담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지표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예능 최대 격전지인 주말 저녁을 10년 동안 책임지고 있다. 이거 한 개만 봐도 경쟁력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복면가왕의 장수 비결 그리고 최근 방송에 대한 시청평을 위원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그 역대 모든 음악 예능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다채로운 라인업을 자랑하잖아요. 나이와 신분들을 숨기고 다양한 직종의 출연자들이 이제 무대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의 의외성이라는 것이 꾸준히 재미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굉장히 본연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이 복면가왕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은데 제가 올해 특히 되게 감동받았던 장면이 이제 484회 김사월 씨가 노래를 했던 순간인데 이분이 이제 송창식 씨의 사랑이야라는 명곡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불렀는데 신효범 씨가 정말 원곡과 다른 해석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런 노래라면 저는 몇 번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노래가 가진 힘이 이렇게 세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에 답하는 김사월 씨의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뮤지션에게도 그런 영감을 주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복면가왕의 어떤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정도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해주는 시청자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제성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일정 이상의 화제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 음악쇼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약간 기억에 남는 무대가 많았어요. 지금 현재 가왕인 꽃보다 향수의 가왕 방어전에서 불렀던 내래 멀어지다 같은 노래는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도 눈물을 훔쳤고 또 시청자들도 봤을 때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크리스마스 캔들로 출연했던 조정현 씨 같은 경우에도 끝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어떤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오는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스토리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에서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뭐 동영상 플랫폼에서 찾아보면서 화제성과 조회수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음악 예능
예능 혹은 가창 예능들의 장점들을 다 총집합한 거의 이제 그 최종 형태에 가까운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그 MBC의 대표 음악 예능이었었던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가 그 인지도 높은 가수들의 명예를 건 대결이라는 걸로 패러다임 전환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복면가왕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거의 가왕급의 대결을 펼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꽉꽉 채운 그런 프로그램이죠. 사실 여기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주 비슷한 거에서 보게 되는 거죠.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씨 나왔을 때 좀 놀라긴 했거든요. 아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제작진이 섭외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게 그렇게 아주 신기하진 않은 게 왜냐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1라운드에 가면을 벗습니다. 궤도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2라운드부터는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사의 패턴이한 부분에서는 좀 반복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보적인 포맷임은 분명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의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복면가왕이 화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터 원동력 그리고 보완점까지 프로그램의 현재를 짚어볼 수 있는 연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재발견, 추리, 고양이, 가왕, 짤, 바로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목소리, 실력, 가면,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단어라서 익숙한데 그중에서 고양이라는 키워드가 눈이 갑니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왜 꼽혔어요? 네, 고양이는 8연승 가왕의 주인공 부뚜막 고양이에 관한 단어입니다. 이 검색어가 놀라운 건 무려 4년 전 엠빅데이터에서도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가왕전 최다 득표율, 최다 언급량 등 높은 화제성을 보였었죠. 최근 부뚜막 고양이의 본캐인 양효섭 씨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활약했던 복면가왕이 함께 검색이 되면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가왕인 꽃보다 향수가 7연승을 거두며 함께 언급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복면가왕에서 오랫동안 왕좌를 차지한 가왕들은 레전드로 불리며 그 무대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고 기억에 남으면 계속해서 다시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 같은 그런 시청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 앞서 보여드렸던 시청률 그래프에서 2020년 잠깐 반등했던 거 보셨잖아요. 이 당시 낭낭 18세, 주윤발, 장미여사, 부뚜막 고양이까지 5연승 이상 차지한 가왕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레전드 가왕들의 온라인 클립 조회수를 살펴보면요. 복면가왕의 리빙 레전드 음악대장 하현우 씨의 무대 모음은 무려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느낄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부뚜막 고양이 양효섭 씨 약 450만 회.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동방불패 손승연 씨 약 360만 회. 희로의 락도 락이다 윤민 씨와 신이 내린 목소리 서문탁 씨도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영상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느는 등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왕이 됐다고 해서 반짝 주목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야말로 레전드 가왕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른바 이런 가왕들의 장기 집권이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왕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를 계속 찾아보게 되면서 조회수나 화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가수들이 유명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국카스텐의 보컬이었던 하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대장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향이 있었잖아요. 터치드의 윤민 씨도 사실은 이 희로의 락도 락이다를 통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돌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아이돌 노래만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다가 이제 여기 복면가왕에 나와서 약간 다양한 선곡을 통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이렇게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검색어에도 나왔던 부뚜막 고양이로 출연했던 양효섭 씨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과정에서 복면가왕의 어떤 기본 기획 의도인 편견 없는 음악쇼라는 뜻이 실현된다고 보입니다.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자의 정체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출연자의 스타성으로 어필을 하기에는 좀 그 포맷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이제 가왕이 장기 집권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실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과연 연승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에 몰리게 되고 복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식으로 어떤 계속해서 어떤 화제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무대 완성도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면가왕의 가왕 방어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도전자와 싸우는 그런 대결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전과의 싸움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서사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무대를 보면 지난번에는 뭐 불렀지? 그러면서 지난 무대를 또 다시 검색을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어떤 그 조회수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복면가왕의 화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이 장기 집권의 긍정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제 연승이 이어지다 보면은 저 사람이 계속 연승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거랑 그렇다고 뭐 천년만년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 양가적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서사적 연속성과 긴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음악대장 이후에 그 서사성이 그만큼 잘 산 적이 있느냐에서 전 좀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이제 2016년도에 복면가왕은 정말 음악대장을 이겨라였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강력한 어떤 미션이 있는 그런 서사물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음악대장을 누가 이기지? 다 이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자기들 후보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누가 나오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그만큼의 어떤 서사적 재미나 긴장감이 만들어졌느냐에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제가 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MC 김성주 씨 아들인 그 김민국 씨가 등장했던 유튜브 조회수가 1,075만 회예요. 이건 무슨 레전드 무대도 결코 아니고 장기 집권 가왕도 아닌데 사실 이제 그 순간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김민국 씨가 막 의외로 노래 되게 잘 불러서가 아니라 김성주 씨가 가장 안정적인 그 진행을 하는 진행자인데 유일하게 이때 거의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당황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서사적인 측면을 생각하는데 캐릭터라이징들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이 장기 집권 가왕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키워드는 복면가왕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발견입니다. 자, 그간 복면가왕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재발견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성기가 지난 추억의 스타가 재조명 받는가 하면 래퍼가 의외의 노래 실력으로 반전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은 퍼포먼스나 비주얼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창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 것이라는 대중들의 편견을 깨고 당당하게 제 실력을 뽐내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복면가왕의 1대 가왕 FX 루나 씨를 비롯해서 EXID 솔지, 위너 강승윤 씨 등이 왕좌에 오르는가 하면 그 최근까지도 수많은 아이돌 가수가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죠. 여기서 최근 1년간 복면가왕의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스트레이키즈부터 NCT, 웨이브이, 아이브, 트레저까지 아이돌 그룹들이 탑5 순위권에 안착해 있는데요. 수많은 출연자 가운데 특히 아이돌 그룹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들으면 아이돌 가수들이 복면가왕 시스템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프로그램 취지에 가장 걸맞는 출연자들이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외에 기존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재발견된 참가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네, 올해 복면가왕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탑3 방영분 중 최고의 1분으로 선정된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3위는 479회로 크리스마스 캔들의 정체가 가수 조정현 씨라는 것이 밝혀진 후 과거의 인연을 회상하는 장면이었고요. 2위는 선물꾸러미가 배우 정혜인 씨라는 것이 밝혀지는 장면. 1위는 238대 복면가왕으로 꽃보다 향수가 선정되며 3연승을 차지하게 된 장면으로 최고 시청률 7.4%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판정단의 투표 결과가 공개된 후 출연자의 정체가 밝혀지거나 가왕 등극 여부가 가려지는 모습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판정단의 추측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뜻밖인 인물은 춘주맨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악산업 종사자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의 복면 가수가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상 밖의 정체로 재발견됐다. 위원님들은 누구를 꼽으실지 궁금한데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주현 씨가 나왔을 때 복면을 썼을 때 노래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남성 고음 보컬 스타일이라 좀 인상 깊었었고 확신의 메탈광인 이윤석 씨가 이제 누군지를 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메탈 씬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면서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걸 보고서 한국 메탈 씬에 등장한 젊은 뮤지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강항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3라운드 무대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JYP 아이돌 밴드였고 지난해 이제 그 화제가 됐었던 소년만화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누가 부른지 모르고서 그 곡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른 밴드라는 걸 알게 돼서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또 이제 그런 내적 친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한국 메탈 씬을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팀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재발견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 저는 그 경우가 이제 갈비찜으로 출연했던 러블리즈 출신의 정예인 씨였어요. 러블리즈로 10년을 활동했지만 그 팀의 막내로 이렇게 기억됐지 이렇게 가창력을 알릴 기회는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윤상 씨가 러블리즈를 프로듀싱 했잖아요. 근데 윤상 씨도 이 정예인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성 싱어송라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듀싱을 했으면 저 사람은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때도 정말 감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리적인 재미가 가미된 그런 무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섬세한 노래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2라운드에 이제 성시경 씨의 태양계를 불렀는데 낮은 음역대에서 시작하는 이 노래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소화를 해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지? 라고 사람들에게 약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리적인 재미도 주면서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바꿔놓은 그런 출연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발견이라는 거에 뭐 반전의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복면이 벗겨지는 순간에는 어떤 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어떤 가수에 대한 굉장히 반가움, 그리움 이런 것들도 있고 새로운 실력자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이 참가자들의 복면이 벗겨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때 크리스마스 캔들로 등장한 조정현 씨 무대가 되게 좋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당신도 따라가려나 구름 막아주려 복면을 벗은 다음에 한 소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까 고향에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들도 여전히 어떤 현재의 대중과의 만남을 무대 위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현역의 뮤지션이라는 거를 이제 잘 보여준 소감이었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복면가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예상 밖의 출연자가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키워드는 짤입니다. 이 짤이라는 것은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복면 가방의 레전드 짤 하면 저는 떠오른 리액션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신봉선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17년 8월 신봉선 씨가 독특한 자세와 함께 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상상도 못한 정체라는 자막이 등장을 했었죠. 이 방송 이후 해당 장면은 밈으로 유명해지면서 여러 차례 패러디됐는데요. 심지어 해당 리액션이 담긴 NFT가 경매에서 300만 원에 팔리면서 그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짤이 있죠. MC 김성주 씨의 바로인데요. 이 판정단의 투표 결과 혹은 참가자의 정체가 공개될 때 꼭 등장하는 멘트죠. 여기서 김성주 씨의 멘트 이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요. 최근 8회차 기준 평균 약 59초 정도 소요됐는데요. 방송 초반에 시청자들의 질타를 얻기도 했으나 이제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짤 중 하나고요. 방청객들도 함께 외칠 만큼 프로그램의 시그니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복면가왕 MC와 패널들의 캐릭터성이 강한 임팩트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면가왕은 무대가 중심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MC와 패널이 좀 주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짤과 명대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오랜 시간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패널들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다.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두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김성주 씨와 김구라 씨를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둘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서만은 둘이 빚어내는 특유의 호흡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호흡이 2025년 새해 특집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2015년 설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김성주 씨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김구라 씨가 1회에 등장했었던 패널들의 얼굴을 보고 굉장히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사가 정말 복면가왕에 살아야 될 인간 아카이브로서의 두 사람의 어떤 존재감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정중식 씨가 등장을 했을 때거든요. 김성주 씨가 나는 반딧불 역시 또 정중식 씨의 인생 사가 들어가 있다라면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특유의 김성주 씨의 강점이 되게 잘 살아났다면,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무대 밑에 MC처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질문과 멘트로 개입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좀 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어떤 토크쇼적인 재미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영석 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복면가왕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도전이잖아요. 가창력이 부족한 비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경험인데, 그럴 때도 유영석 씨는 음색이나 무대 매너를 칭찬하면서 그 노래에서 장점을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느낀 감정을 몽글몽글하게 표현해주기도 하고 발광 다이오드처럼 환한 목소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또한 김지훈 정치학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 노래를 해볼 경험이 있겠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 인터뷰하기 전보다 훨씬 떨고 밤잠을 못 자고. 그만큼 이렇게 용기 내서 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해받았다는 기분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유영석 씨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왔었던 새 패널 중에서 이장원 씨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 자체가 워낙 유머러스해서 그런지 어떤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능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것 같은데, 꽃보다 향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이라고 그걸 3번이나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유행어로 민영한 얘기를까지 듣기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게, 장기 집권 가왕은 이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좀 최고 존엄이잖아요. 근데 그 최고 존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좀 걱정했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토닥토닥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좀 코믹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장원 씨가 아는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장원 씨가 출연한다면 그것도 꽤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면가왕이 현재 시점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추리라는 키워드가 상징성이 있는 만큼 좀 더 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출연자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출연자가 근황이 궁금한 추억의 가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 추리 요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알려진 특성이 잘 보여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팬들조차도 약간 추리하기 어려운 이제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줘서 다양한 추리 요소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제 제작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면이잖아요. 정체성을 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관을 흐리게 하는 추리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면을 통한 캐릭터를 부여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본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패러다임을 한 번 바꿨었던 순간이 클레오파트라 김현우 씨의 등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의 복면가왕은 다들 가면 쓰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다 정말 노래를 한번 대결해 보자 이런 거였다면은, 클레오파트라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앞으로 구르면서 들으나 뒤로 구르면서 들으나 김현우 씨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김현우인 거 알죠? 이 부분의 미스터리는 사라졌지만은, 이 정도 된 사람이 여기 왔어?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가면을 벗을까? 그리고 저게 99.99% 김현우가 맞긴 한데 0.01% 확률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좀 미스터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지만 아닌 척하는 그 예능적인 재미,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추리 중에 하나가, 김구라 씨가 이제 바늘과 실이라는 출연자 그 닉네임의 연관성으로 도전자의 정체를 맞춘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제작진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닉네임을 했었는데 이거를 간파해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의 추리력을 발휘를 해서 추리의 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알아봐주는 지점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좀 잘 느껴졌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추리
추리를 하는 주체는 연예인 판정단이잖아요. 의외의 그런 추리력이 나올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디셈버의 DK 씨가 출연자의 바지단을 보고 추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지 길이에 평소 이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직종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이 활동하는 어떤 일타 강사가 아닐까 싶었는데 실제로 약간 비슷한 속성을 가진 충주맨이 정체였거든요. 그래서 판정단들을 섭외할 때도 좀 추리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구성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보다 감동이 있는 무대를 추구하며 음악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복면가왕. MBC의 대표 장수 예능으로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